알면 힘이 되는 발예! 안녕하세요, 이하진. 안녕하세요, 이정수입니다. 자, 오늘도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하진 씨, 사람이 몇 살까지 육체 노동에 종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제에 관련된 질문인가요? 역시 눈치 엄청 빠르네요. 네, 맞습니다. 오늘의 주제, 도시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입니다. 레저 시설에서 어린이가 물에 빠져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사망한 아이의 부모인 김아빠, 이엄마는 레저 시설 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김아빠, 이엄마는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는데 항소심 판결에서는 아이의 가동연한을 만 60세까지로 보고 그때까지의 소득액을 기준으로 손해배상액을 산정하고 있었습니다. 김아빠는 우리 아이의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만 60세까지로 보는 건 너무 짧습니다.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연장해주세요! 라고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과연 법원은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오늘 사건도 어린이 사망 사고네요. 이런 사고를 볼 때마다 특히 더 마음이 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의 경우 레저시설 사업자의 주의무 위반이 이미 인정됐는데 뭐가 문제인 거예요? 정수 씨, 오늘의 판례 나올 때 졸았어요? 아니, 안 잤는데. 가동연한에 대한 거잖아요. 변호사님, 가동연한이 뭘까요? 가동연한은 사람이 일을 해서 소득을 얻을 수 있는 최후 연령을 말합니다. 주로 사고 등으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손해배상금을 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예를 들어 사고로 인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를 생각해 볼까요? 그럼 그 사고가 없었다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을 손해배상으로 구할 수 있겠죠? 그것을 일시수입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사고로 사망한 경우의 일시수입은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이 되고 사고로 노동능력을 영구적으로 상실한 경우에는 가동연한까지의 소득액에 노동능력 상실률을 반영한 금액이 됩니다. 이렇듯 가동연한은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필요합니다. 가동연한 굉장히 중요한 거군요. 하진 씨는 가동연한을 언제까지라고 보세요? 저는 60? 오늘의 판례에서 나온 항소심 기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솔직히 요즘 이리저리 팔다리도 쑤시고 한 살 한 살 다른 느낌이거든요. 정수 씨는요? 저도 쑤시긴 하는데 저는 김아빠랑 생각이 같습니다. 요즘에 100세 시대기도 하고 65세까지는 쳐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요. 잠시만요. 두 분 다 전제가 틀리신 것 같아요. 아까 가동연한은 일할 수 있는 최후 연령이라고 했죠. 그렇다면 직종별로 일할 수 있는 연령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당연히 같을 수는 없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동연한은 직종별로 달라요. 사안에서 문제되었던 것은 도시일용노임, 즉 일반 육체노동에 종사하는 사람의 가동연한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아이가 사망한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왜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사고를 당한 사람의 직업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해당 직종의 가동연한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데 주부나 실업자, 아이 등과 같이 경제적 수입을 얻는 특정한 직업이 없는 경우도 있죠. 이런 경우 도시일용노임의 가동연한과 수입을 기준으로 손해배상금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반적인 국민들은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국민 마이크요. 저는 보상은 65세까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0세가 적정하지 않을까요? 몸을 쓰는 근로자가 기준이라면 60세 이상은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저는 65세가 좀 더 맞는 것 같습니다. 요즘에 평균 수명이 100세인데 60세는 좀 옛날 기준 같아요. 오늘 의견도 다양하네요. 아무래도 생활과 밀접한 사항이잖아요. 다들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네, 사무관님, 오늘 결과 굉장히 궁금합니다. 이거 어떻게 결정이 났나요? 네, 대법원은 도시일용 근로자의 가동연한을 65세로 모았습니다. 65세. 제 의견과 대법원이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군요. 뿌듯합니다. 그럼 우리 정년도 늘어난 건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년과 가동연한은 다른 개념이에요. 둘 다 같은 말 아닌가요? 저는 가동연한이 정년을 법률적 용어로 고급화시킨 건 줄 알았어요. 정년이라는 건 직장인들이 일정한 나이가 되어 본인 의사와 관계없이 근로관계가 종료하도록 할 때 그 연령을 의미하잖아요.
즉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로, 일반 사기업 직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가동연한은 직종에 따라서 더 이상 일을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연령을 말합니다. 법원이 판단하는 것이죠. 뭐 정년이랑 다르다는 건 조금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손해배상금을 높일 수 있다니까 좋긴 하네요. 그런데 이게 대법원이 어떻게 가동연한을 65세로 올리게 된 건지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예. 대법원은 1989년 이후로 일반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만 60세로 보아왔는데요. 이 사건 판례에서 30년 만에 가동연한을 만 65세로 높였습니다. 30년이요? 가동연한을 65세로 바꾼 근거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동안 우리나라가 사회 경제적으로 발전하고 생활 여건도 매우 좋아졌죠. 덕분에 국민 평균 수명이 늘어나서 1989년 당시 남자 67세, 여자 75.3세였는데 2017년 기준 남자 79.7세, 여자 85.7세로 늘어났습니다. 1인당 GDP도 1989년 당시 6,516달러였는데 2018년도에는 3만 달러에 이르고 있죠. 또한 OECD 발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실질 은퇴 연령의 평균이 남자 72세, 여자 72.2세로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고 합니다. 이런 이유로 가동연한이 높아졌다 그러니까 이게 뿌듯하네요. 또한 그동안 법과 제도도 많이 개선되었는데요. 1989년 당시 육체적 업무를 내용으로 하는 기능직 공무원의 정년이 법령상 만 58세였는데 2013년 이후에 만 60세로 연장되었습니다. 고용보험법상 보호 대상도 6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각종 사회보장법령에서 생계를 보장해야 할 노인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평균 수명이 늘어났으니까 가동연한도 늘어났겠다 싶었는데 고려한 사항이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법원은 국민의 평균 여명, 경제 수준, 고용 조건 등 사회적, 경제적 여건을 고려하고 그 외에도 연령별 근로자 인구수와 취업률, 직종별 근로 조건과 정년 제한 등 여러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가동연한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동연한이 늘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건은 가장 일반적인 육체 노동자의 가동연한을 본 것이고요. 구체적인 사건에서 피해자의 연령과 직업, 경력, 건강 상태 등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해서 가동연한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근데 변호사님 추가 질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국민들이 다 궁금하실 내용일 수도 있는데 정년과 가동연한이 다르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가동연한이 30년 만에 이제 올라왔는데 그러면 정년은 언제쯤 올라올 수 있을까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년과 가동연한이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이번 대법원 판결이 바로 정년 연장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습니다. 하지만 평균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주장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당장 정년에 대한 영향은 크지 않겠지만 향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와, 지금 당장은 아니어도 점차 사회에도 반영될 수 있다는 말이네요. 그런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일하는 거 좋아하는 하진 씨는 금방 부자 되겠네요. 아주 계속 노동하겠네요. 건강을 유지하면서 나의 일을 계속할 수 있다는 건 역시 저의 큰 즐거움 중에 하나니까요. 맞습니다. 모든 분들이 건강하게 노동하길 바라면서 오늘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법이 어려운가? 어려우면 다시 돌아온다. 알면 힘이 되는 판례 다음 시간에 찾아오겠습니다. 안녕.